네, 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 MJ입니다. 자, 오늘은 한도 크린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비주얼 리포트 시리즈의 세 번째 분석 기업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리포트의 제목은 실적은 성장, 주가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이 오시죠? 자, 먼저 한도 크린텍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필터 그리고 에어 필터를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에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본 블록 필터라는 기술이 있어요. 정수기 필터 중에. 그래서 그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카본 블록 필터의 매출이 총 매출의 97%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카본 블록 필터를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요 정수기 제조사를 대부분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정수기 하면 떠오르시는 그 모든 회사들을 거의 다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 국내 증시 대비해서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한도크린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뭐 상장이 장세가 안 좋았던 점도 있지만 사실 장세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도크린텍이 상장하고 나서는 장세가 괜찮아졌어요. 그럼에도 이 하락기에 여파가 있는지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반면에서 또 실적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업 모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사업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요. 가장 먼저 정수기 필터 사업부, 이게 총 매출의 97%를 현재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필터 사업부가 있습니다. 에어필터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청정기 필터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탈취 필터 이 두 가지를 크게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업부가 되겠고요. 현재 수익 비중은 대략 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97%이고요. 그래서 에어필터에 대해서 따로 이 정도로 깊은 분석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수기 필터 사업부에 대해서 세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정수기 필터를 제조하겠죠. 정수기 필터를 제조하고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카본 블록 필터라는 기술이 사실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저도 사업 보고서를 몇 번 읽어봤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화학 전공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화학 전공이 아니시면 읽어보셔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런데 대충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정수기 필터가 있다면 그 필터보다 더 고품질의 재료를 더 높은 품질의 제조 방식으로 압축을 해서 더 밀도를 높게 만든 그런 새로운 필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필터를 국내 최초로 이제 생산을 한 기업이고요. 다음에 이제 필터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 카본 블록 필터가 기존 필터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한 측면들이 있어요. 일단 가장 먼저 이물질 투과가 방지되는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기존의 필터는 이렇게 필터가 있으면 이렇게 여과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과 물질이. 그래서 물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물이 이 물질을 조금씩 갉아 먹으면서 이게 중간에 통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로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채널링이라고 하는데 이 채널링 현상이 굉장히 빈도가 낮아지고요. 이 카본 블록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유로가 넓어서 장시간 접촉을 하게 되는데 이건 또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일반 필터의 유로가 이렇다라고 하면 일반 필터가 이 크기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 카본 블록 필터는 이제 이렇게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물질을 가득 채운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물이 지나갈 때 어느 걸 지나가는 게 쉬울까요? 심지어 그리고 얘가 밀도도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거 한참 돌아서 가야 돼요. 하지만 일반 필터는 그냥 뭐 쉽게 비교적 지나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 여과를 해야 되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여과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터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 부족한 생산 능력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설비 신설 투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 제품에 대한 R&D 투자 역시 지속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타사 모방 제품이 조금 몇 개 생겨나고 있어서 과잉 경쟁이 출현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 이미 대부분의 고객사를 여기 한독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1등이잖아요. 국내 최초이기 때문에 여기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진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순덕님이시고요. 이분이 아마 이사였나 감사로 활동을 하셨을 거예요. 현재는 아마 그 경영에서 물러나신 상태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제 알기로는 그렇고요. 일단 고인선 대표님의 배우자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 대표님 그리고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본인 지분만 산출을 하면 27.9%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특수관계인까지 합치면 이렇게 41%, 42%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인선 대표님이 경영을 맡고 계시고요. 현재 고인선 대표님 지분은 12.3%입니다. 그래서 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0년에 한국 CW라는 회사를 설립해요. 그리고 이 회사가 2003년에 법인 전환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한독 클린텍입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고인선 대표님이 그 기사 간담회 하신 거를 제가 찾아봤는데, 일단 하시는 말을 보니까 카본 블록 필터에 대해서 낙관적이시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환경이 중요시되는 그 추세에 맞춰서 신사업으로 에어 필터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가정용 정수기 필터에 이 치중이 되었던 사업 포트폴리오를 상업용, 산업용, 뭐 다양한 용도로 분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이 사업 포트폴리오 분산의 일환으로 이 신사업 에어 필터에 진출을 했겠죠. 그리고 이제 공동대표로 이광규 대표님이 현재 얼마 전에 임명이 되셨는데,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요. 절대 높지는 않은데, 만약에 차기 대표로 인수인계 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보통 공동대표는 분석을 안 하거든요. 근데 이 고인선 대표님이 지금 69세세요. 맞나요? 그래서 아마 은퇴하실 생각으로 공동대표를 넣으신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일말의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이렇게 분석을 따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광규 공동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분을 1%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 시나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관론을 보자면, 아까 리포트의 제목이기도 했던 실적은 성장, 주가는 조정이 되겠고요. 매출액은 제가 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실적인 2014년부터 지금까지 쭉 평균을 낸 결과 평균 24%씩 매출이 크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 뭐 되게 많은 기업들이 뭐 마이너스 90%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여기는 또 플러스 20%대 실적을 발표했어요. 3분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이제 안정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지금 상장 이후 반년 동안 거의 마이너스 40% 가까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 이제 과거 실적을 좀 끌어오고 미래 실적을 조금 앞당겨서 끌어와서 이제 부풀려진 실적으로 상장을 하고 높은 공모가에 이제 주식을 처음 상장시키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여기서 그런 관행을 쓰지 않았을까 싶은 불안 심리에 이제 투자자들이 신규 매수를 하지 않고 매도세가 강해지면서 이런 주가가 연출되지 않았나 싶은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연평균 20%씩 성장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래 실적을 끌어왔다고 해도 이 성장세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적이 무너지더라도요. 주가가 이미 이렇게 싸졌는데 그렇게 큰 리스크가 아닙니다. 여기서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그 때문에 전부 주가에 반영이 이미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평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향후 이제 실적이 더욱 성장함에 따라서 저평가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비관론을 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 승계 저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기업 승계를 할 때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이유는 이제 신임 대표이사의 실적을 위해서,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예전 대표이사가 은퇴를 하고 신임 대표이사가 딱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 실적 발표 때 딱 이렇게 성장을 막 두 자릿수 성장을 딱 띄워버리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그런 관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실적을 좀 깎아놔야 돼요. 이익을 조금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자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현재. 하지만 고 대표님이 은퇴하실지 여부를 불투명하고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도 뭐 은퇴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어서, 또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69세지만 나는 계속 일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건원 자체의 리스크가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우리 투자자들은 1%의 확률이라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준비해 드린 거고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서,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 신임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아까 이광규 대표님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승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가능성을 합치면 그래도 우리가 염려할 정도의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관론으로. 네. 그러면 이제 재무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한도크린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딱히 침체기라고 할 구간이 없어서 그냥 회사 전체 구간을 하나의 성장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딱히 조정 구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편의상 확정 실적과 예측 실적으로 나눴어요. 사실은 이 두 개가 하나의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지금 재무 비율이 나왔고요. 상당히 우수하죠. 제가 특별히 코멘트를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PER, PBR이 조금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상장을 2019년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안정성이 있는 데이터는 아니고요. 이건 조금 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 3달 동안의 데이터예요. 그리고 이제 예측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전망치가 들어간 거고요. 제가 정말 이 재무제표가 너무 완벽해서 혹시 무너지진 않을까 싶어서 좀 보수적으로 예측을 했어요. 과거 실적에 비해서. 이게 최근 추세를 따라서 제가 예측을 하는 방식인데, 최근 추세에서 조금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요. PR, PBR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높긴 했어요. 그래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회사라는 거겠죠. 근데 보시면 2019년까지가 확정 실적이고요. 사실 확정은 아닌데 4분기가 안 나왔으니까 이게 제 예측치가 상당히 정확하겠죠. 4분기 중에 3분기는 확정이고 1분기만 제가 예측했으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확정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오르죠. 특별히 코멘트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얘도 재무상태표도 마찬가지고 그냥 계속 성장을 하고요. 재무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건 뭐냐면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때 한번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떨어진 건데 뭐 다른 미친 회사들처럼 막 마이너스 5,000%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30%, 네. 그냥 보수적인 하락세 이렇게 잠깐 나왔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너무 안정적이죠, 회사가.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그 예측 실적을 가지고 제가 적정 주가를 산출한 결과 대충 이런 주가 흐름이 나왔고요. 네.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 상장이 예상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걸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일시정지 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2020년 말에는 29,000원 정도, 그리고 2024년 말에는 15만원 정도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제가 방금 확인을 못했는데
이따 나와요. 네. 만 얼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볼게요. 현재 주가가 15,500원이네요. 그래서 이 회사의 장점을 보자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연구개발 실적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높은 수준의 ROE라고 하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의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의 자본을 가지고 얼마의 순이익을 냈냐, 그걸 비율로 나타내는 게 ROE인데, 그게 딱 우리 수익률이죠. 그래서 이 높은 수준의 ROE를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 규모의 성장세 또한 매우 우수한 이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 회사의 단점, 또 위기 요인을 보자면, 카본 블록 필터를 모방한 타사 제품이 좀 많이 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있고요. 또 수면 밑으로 기업 승계가 진행 중인 가능성이 조금 존재한다는 점 감안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 가이고요. 평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더 높이 주려고 했는데 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좀 걸려가지고 좀 깎았습니다. 그래서 92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9,300원, 그리고 현재가 15,500원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에 이대로 정말 올라준다라고 하면 85.19%의 상승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매번 비주얼 리포트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오늘 분석해드린 이 내용은 사실 원래 PPT로 만든 게 아니고요. 제가 쓰고 있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포트를 가지고 재구성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원문 리포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영상 하단에 링크에서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열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PPT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이 회사에 투자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다른 거 안 읽어보시더라도 적어도 제 리포트 정도는 읽어보시고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웬만해서 필요한 정보는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네, 이쯤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잦은 업로드를 부르기 때문에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칠게요.